땅 장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LH도 사실은 토지를 분양하는 거잖아요. 일반 원주민한테 사서 토지를 분양하는 건데, 그런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내가 만약에 땅에 투자를 하겠다, 시세 차익에 중점을 두고 거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땅은 크게 이제 투자하는 목적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가 이 땅에 건축을 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이걸 시세 차익으로 내가 땅에 투자만 해서 나중에 뭐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그냥 땅으로 수익을 얻을 건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투자하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오신 분이 이제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 있는 택지지구의 땅을 LH에서 분양을 하더라, 이런 택지지구의 땅은 토지에 투자하는 측면에서 어떤지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요. 그 땅에 건축을 해서 뭐 1층에 상가를 짓고 위에 뭐 원룸을 짓던지, 월세를 받는 용도로 이제 초이스할 수도 있겠지만, 땅에 투자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권해드리는 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친다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240%인데요. 같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도 지적도 상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말이 표기되어 있으면 원래 주어지는 건폐율과 용적률보다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 상업지역은 원래 이제 건폐율이 80% 그리고 용적률이 1300%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평의 일반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는 1층에 80평의 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용적률이 1300%니까 한 16층가량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100평이라도 내가 16층까지 건물을 짓고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표기가 있으면 실제 건폐율 80%와 용적률 1300%를 다 활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일부 택지지구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뭐 상업시설 이렇게 이제 예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땅인데요. 그 땅은 도시의 아름다운 미관을 지키기 위해서 용적률이 한 500%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구 단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같은 일반 상업지역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땅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원래 사용할 수 있는 한도보다 더 훨씬 다운이 됩니다. 근데 땅값에서도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어진 용도 지역대로 활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땅이라는 게 이제 예쁘고 바른 땅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예쁘고 바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 땅이 가치가 나는 건 아닙니다. LH에서 분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LH도 사실은 땅 장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LH도 사실은 토지를 분양하는 거잖아요. 일반 원주민한테 사서 토지를 분양하는 건데, 그런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내가 만약에 땅에 투자를 하겠다, 시세 차익에 중점을 두고 거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땅이 훨씬 시세 차익을 보기에 유리한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법, 공부를 할수록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천천히 머릿속에 탑재를 하시고 내 주변의 땅과 자꾸 비교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감이나 이제 센스가 생기실 겁니다. 오늘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있는 땅과 그 외의 땅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토사부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의 토사부TV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